오페라의 역사와 작품을 살펴보는 오페라의 모든 것 5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음악평론가 이용숙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후기 낭만주의 오페라를 살펴보시겠는데요. 프랑스 오페라 19세기 그리고 베리스모, 푸치니까지 함께 들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사의 후기 낭만주의라는 개념을 잠깐 말씀드리면요. 문학사나 미술사에는 사실주의, 리얼리즘이라는 사조가 존재하죠. 그런데 음악사에는 사실주의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보통은 이제 고전주의, 낭만주의 다음에 사실주의가 와야 되는데 음악사에서는 사실주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음악에 사실주의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음악이 무언가를 묘사하죠. 새소리를 묘사하기도 하고 시냇물 소리를 묘사하기도 하는데 묘사하는 음악은 있어도 회화에서처럼 음악으로 현실을 재현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 시기를 음악사에서는 넓게 묶어서 후기 낭만주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후기 낭만주의의 시대 구분은 좀 다양한데요. 크게 1860년대 이후를 후기 낭만주의로 분류하기도 하고요. 좁게는 1890년부터 한 1910년 혹은 1차 대전까지 즉 이탈리아 오페라에서는 베리스모에 해당하는 그 시기를 후기 낭만주의로 보기도 합니다. 자, 19세기 프랑스 오페라 색채감과 관능미의 오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고노의 파우스트, 비제의 카르멘, 생상스의 삼손과 데릴라, 마스네의 마농 이런 작품들이 19세기 후반 프랑스 낭만주의를 대표하는 작품들입니다. 파우스트를 제외하면 모두 팜 파탈, 파탈은 치명적이라는 말이죠. 팜은 여자라는 말이고요. 치명적인 여성, 즉 요부라고도 옛날에는 번역을 했었는데요. 이런 소재를 다루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공통점이고요. 탄탄한 원작을 토대로 해서 아주 문학성이 뛰어난 대본 작가들이 이런 유려한 식구를 엮어서 이 대본을 만들었고요. 작곡가들은 아주 어둠과 빛, 명암의 대비가 뚜렷하고 색채감이 넘치는 프랑스 특유의 음악을 거기에 입혔습니다. 또 하나의 주목할 만한 특성은 아주 감각적인 음악인데요. 이것은 소재뿐만 아니라 정말 비음이 많은, 좀 콧소리가 많이 나는 그런 프랑스어에서 비롯한 그런 언어적 특성이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프랑스 오페라의 또 이 시기의 그 좀 중요한 특징이 독일 문학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샤를 고노라는 작곡가는 프랑스 낭만주의를 이끈 가장 중요한 오페라 작곡가로 꼽히는데요. 로마 대상 수상자로 선정이 돼서 이탈리아에 유학했던 젊은 시절에 멘델스존 누이인 작곡가 파니 멘델스존과 교류하면서 독일 음악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멘델스존의 영향도 많이 받았고요. 고노의 후배인 비제, 생상스, 마스네는 모두 바그너의 음악극이 유럽을 지배하기 시작한 시대에 활동한 작곡가들이었고요. 그래서 바그너적인 오케스트레이션의 특성을 이 프랑스 오페라지만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생상스는 바그너 음악을 프랑스에 가장 적극적으로 소개한 작곡가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텍스트 선정 면에서도 이 프랑스 작곡가들은 독일 문학의 영향을 드러내는데요. 괴테의 대표작인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마스네가 베르테르로 만들었고요. 파우스트는 구노가 작곡했고 자크 오펜바흐는 오페라 호프만 이야기의 토대로 독일 작가 에테아 호프만의 원작을 사용했죠. 네, 그래서 파우스트 같은 작품은 이제 구노가 초기 오페라에 좀 실패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말 거의 중년에 이제 파우스트로 1859년에 성공하기 시작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독일 고전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조화와 절제를 중시하는 그런 음악입니다. 특히 그의 파우스트에는 독일 교회 음악의 흔적이 아주 강렬하게 살아있어요. 원래 볼프강 폰 괴테, 요한 볼프강 폰 괴테의 원작을 토대로 하고 있지만 여기에 또 그 프랑스 작가가 쓴 작품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파우스트 소재를 가지고 만든, 그래서 좀 프랑스적인 특징이 강조된 그런 작품이고, 음악적으로는 독일 교회 음악의 장중함, 이탈리아 오페라 특유의 경쾌함, 그리고 프랑스 선율의 관능미가 고루고루 섞여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비제의 카르멘 같은 작품 살펴보시면 프로스페르 메리메의 소설인 카르멘을 원작으로 하고 있는 작품이고요. 당대 최고의 대본 작가였던 루도빅 알레비, 앙리 메이야크가 대본을 썼고요.
1875년 파리 오페라 코미크 극장에서 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배경은 이제 스페인의 세비야가 배경이고요. 그리고 까미우 생상스의 삼손과 데릴라 같은 작품 보시면 정말 그 루벤스가 그린 아주 빨간 치마폭, 강렬한 색채의 그런 삼손과 데릴라 그 회화 작품도 있는데요. 그 작품 속에서 보는 것처럼 정말 음악도 음악의 원시적인 생명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곡가 까미우 생상스는 작곡가면서 화가, 시인, 천문학자, 식물학자인 아주 다재다능한 그런 인물이었고요. 선율미를 굉장히 중시했던 그런 작곡가였습니다. 동물의 사육제로 워낙 유명한 그런 작곡가인데, 삼손과 데릴라는 잘 아시는 대로 이제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삼손 이야기를 토대로 하고 있죠. 그리고 볼테르가 쓴 삼손이라는 작품이 있었어요. 이 작품도 토대로 했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삼손은 정말 힘만 센 그런 좀 무지막지한 그런 인물이 아니고 굉장히 좀 사색적인 철학자 같은 그런 인물로 묘사가 된 것입니다. 그 이유가 이제 볼테르의 삼손을 토대로 했기 때문이고요. 기원전 1000년경에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오늘날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의 원료를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이기도 하죠. 원래는 오라토리오로 기획을 했다가 대본과 제의로 오페라로 전환을 했던 작품이고요. 화성이 굉장히 대담하고 특히 무엇보다도 여기에 이제 바카날 같은 그런 부분, 아프리카 토속극 리듬의 성격이 굉장히 강한 그런 작품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바로크 시대의 파무 파탈을 소재로 한 쥘 마스네의 마농이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아베 프레보라는 아주 프랑스 문학사에서 중요한 그런 작가가 이 원작을 썼고요. 어느 귀인의 회상록이라는 제목으로 그 원작하고 오페라가 많이 달라져 있는데요. 남녀 주인공의 비중에 좀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 원작은 그 남자 주인공 드그리우라는 남자 주인공의 어떤 성장기, 아주 좋은 집안에서 교육을 잘 받고 자란 그 남자가 파무 파탈인 여자한테 빠져서 길을 잃었다가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는 그런 이야기가 핵심이라면, 이 마스네의 오페라에서는 마농이라는 여주인공을 이제 중점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이제 마농하고 그 드그리웨가 너무 이제 어떤 향락을 위한 돈을 조달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나쁜 짓을 하는 것들이 나오는데, 사실 오페라에서는 그런 범죄나 악덕이 많이 축소되어 있어요. 원작 소설에 비해서는. 왜냐하면 오페라에서는 어디까지나 그 관객들이 감정이입을 해야 됩니다. 무대 위에 주인공에게. 그래서 너무 나쁜 사람이라면 정말 노래도 듣고 싶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는 안 되기 때문에 마농과 드그리웨의 노래에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악독을 축소시키고 굉장히 정말 사랑, 열정이라는 요소를 한가운데 두고 그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간 거죠. 예, 그래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러시아 쪽으로 가면 차이콥스키의 예프게니 오네긴 성장의 고통을 다루고 있는 그런 알렉산드르 푸시킨의 원작을 토대로 한 그런 작품을 또 아주 중요한 작품으로 꼽을 수 있겠고요. 같은 시대에. 예, 그래서 1897년 진짜 이 세기 말에 또 나온 그런 작품이고요. 그 다음에 베리스모 오페라라는 경향이 있습니다. 1890년에서 1910년 사이에 이탈리아 오페라의 새로운 경향을 베리스모 오페라라고 부르는데요. 베리스모는 사실주의 오페라라는 뜻이고요. 이것은 사실 문학사적으로 보면 자연주의에 더 가까운 정말 그 아주 끔찍하고 비참한 그런 하층민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현실보다 더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이런 내용을 베리스모라고 하고, 원래 연극에서 출발해서 이제 이것이 오페라로 넘어오게 됐죠. 그래서 현실을 무대 위에서 미화하지 않고 마치 사진처럼 재현하는 그런 작품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아주 크게 발전한 사진 예술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장르예요, 이것이. 그래서 베르디는 오페라는 사진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베리스모의 경향을 그렇게 좋게 보진 않았다고 합니다. 분노, 증오, 절망, 격정 이런 감정들, 날것의 감정들을 음악으로 생생하게 표현하고 실제로 비명소리도 나고 이러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인 모차르트나 베르디의 오페라를 보다가 이런 오페라를 보면 깜짝 놀라게 되겠죠. 그래서 베리스모의 토대는 바로 에밀 졸라로 대표되는 그 1870년 이후의 문학의 자연주의 경향이고요. 개인의 운명이
자신의 자유의지가 아니라 주로 유전과 환경 요인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래서 개인을 스스로의 욕망에 의한 동력과 외부에서 가해지는 폭력에 의해서 희생되는 존재다. 이제 이렇게 본 것이 바로 베리스모의 특성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제 치정극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레온 카발로의 팔리아치, 푸치니의 외투 이런 작품들. 그래서 남녀 간에 이제 그런 19세기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자본주의가 심화되면서 빈곤층의 연인들은 사회적인 고립감, 열등의식, 고통스러운 삶의 조건 이런 것들을 안고 현재와는 다른 삶을 꿈꾸지만 결국은 한쪽이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또 배신에 이르게 되고 그래서 치정살인이 일어나고 그래서 비극이 벌어지는, 그래서 평범한 행복을 꿈꾸지만 행복에 도달할 수 없는 주인공들의 비극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정신과 의사였던 지그문트 프로이트가 정신분석학의 토대를 닦았던 시대예요. 이 시대가 히스테리 연구 이런 작품이 나왔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또 여성의 참정권이 강화되고 이러면서 이제 이런 베리스모의 그런 여러 가지 토대가 자연스럽게 닦아졌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심리를 파악하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오페라에서 중요해졌다. 그래서 베리스모의 걸작으로 꼽히는 것이 이제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같은 작품, 조반니 베르가의 원작 소설, 그것이 연극으로 만들어졌고 이것을 토대로 해서 이제 오페라가 나오게 됐고요. 1890년에 나온 작품으로 시칠리아 섬의 부활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런 피해 복수극입니다. 그리고 이제 푸치니는 최후의 낭만주의자로 꼽히는 인물인데요. 왜냐하면 푸치니가 20세기에 주로 주요 작품들을 발표를 했지만 왠지 우리는 푸치니를 19세기 작곡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바로 그 선율이 가지고 있는 센티멘털리즘 때문인데요. 굉장히 아주 서정적이고 우아한 그런 선율 때문에 그래서 푸치니의 경우에는 17살의 베르디의 아이다를 보고 오페라 작곡가가 되기로 결심을 했다고 하고요. 밀라노 음악원에서 폰키엘리의 제자로 배웠고 초기 오페라가 좀 실패를 했지만 이제 마농 레스코부터 시작해서 굉장한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 라보엠, 토스카, 나비 부인, 투란도트 이런 걸작들을 남겼죠. 라보엠이라는 작품이 특히 이제 젊은이들의 가난한 예술가들의 사랑 이야기를 다루면서 아주 세계 보편적인 그런 인기를 얻게 된 작품인데요. 이런 작품들을 감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토스카 같은 작품이 또 역사를 배경으로 한 푸치니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19세기 후반 후기 낭만주의 시대에 만들어진 좀 다양한 작품들, 특히 프랑스의 낭만주의 작품들, 그리고 또 베리스모 오페라들, 또 푸치니의 작품들을 살펴보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